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개선된 흐름을 보였고 연방준비제도위원이 12월 금리 인하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국 국장이 K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중국 한한령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국장은 한국의 영화와 게임, e스포츠가 중국 시장을 포함해 해외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연말 대목을 겨냥해 연말 분위기를 반영한 개성 넘치는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 속 최대의 성수기인 연말 시즌을 맞아 매출 반등에 돌입한 겁니다.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연말 행사에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며 제품 주목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식품업계가 연말 특수잡기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진행해 볼 거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만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대표님과 함께 밀착 종목까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모든 증시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정말 강한 반등을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공략해야 좀 더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히 챙겨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앞으로 세세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식광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2%대 내외 상승률로 마감을 했죠. 오랜만에 기분 좋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회복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690선 회복하는 모습 보였죠. HBM 대둥 대대 때문에 좀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수급 전체적으로 좋았고 SK하이닉스도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보합 마무리를 했고요. 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었죠.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2차전지도 강세 지속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을 타고 미국발 호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전반적인 흐름 좋았는데 오늘만큼은 좀 미국 증시의 훈풍을 우리 증시에서도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었었거든요. 제조업 PMI 역시 좀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좋은 흐름 좀 기대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ISM 지표가 전달 비해서 또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네. 국내 테크 기업들도 조금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이평선을 이탈한 정말 저점에 있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또 종목들 개별 종목별로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흐름 굉장히 반갑지만은 아직은 경고망동 할 때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내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뭐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 2,500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또 700선까지 도달을 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간 트럼프 수혜주로서 강세를 보여온 섹터군들도 결국은 고점이거나 혹은 저항대에 머문 종목들 각별히 또 유의하셔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 반면에 뭐 또 배당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금융 대표적으로 금융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도 사실 어느 정도 저항대에 도달했다, 고점대에 도달했다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 어느 정도 한 바퀴가 돌았다, 섹터별로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밀착 종목 정말 세심하게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참여하시고 10시 50분 라이브 방송까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강조해 주셨습니다. 2,500선에서 지지를 제대로 받아주는지 코스피의 경우 꼭 확인하시고 코스닥은 700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등 이후에 개별 종목별로 대다수의 종목들이 저항대에 도달하는 흐름 보였거든요. 이런 만큼 지금 시장에 좀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전략 세워보셔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에릭 대표님과 내일 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저녁에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밀착 종목, 시장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시고 내일부터 시장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어떤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 특별히 또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 최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귀하다 할 수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더 특별히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탑5 종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넉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21조를 좀 팔아치웠던 외국인이 오늘 선현물 시장 모두에서 좀 반가운 순매수 보였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봤더니 1위가 네이버, 그리고 2위가 KB금융,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우리금융지주, 5위가 신한지주네요. 고배당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금융주로 몰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수차례 또 소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KB금융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이런 고배당 기대감으로 이런 또 수급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금융 관련해서 KB금융 하나 살펴보고 SK하이닉스 관심이 많으신데 한 두 종목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서 KB금융부터 살펴보자면은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금융 관련주들도 사실 다시 한번 고점대 부분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이런 밸류업 기대감을 가지고 또 굉장히 상승 추세를 이어온 종목인데 실적 또한 받쳐주는 업종이고 종목군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이런 저점을 높여오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연말 이런 배당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상방을 향해서 도달을 했습니다. 자, 해서 지금 흐름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흐름 속에서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잘 간다고 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추세가 좋고 상방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굳이 이런 고점을 돌파해서 정말 대시세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종목을 지금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어느 정도 지금 5일선 기준으로 한 21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눌림목을 염두에 둔 또 접근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하이닉스 정도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실 하이닉스도 이전 방송에서 위쪽 구간이죠.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고 보인다면은 충분히 241선 위쪽으로 18만 원 선까지는 또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정말 갭 하락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해서 뭐 한 3거래일 하락분을 오늘 회복을 한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갭 또 만든 부분을 완벽하게 메꾸는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는지가 포인트가 되겠고 아직은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하락 추세에서 나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은 정확해 보입니다. 해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타서 뭐 빠르면 내일 다시 한번 장기평선 부근까지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아직 하락 추세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내일 당장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HBM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또한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수급 흐름 체크하고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두 가지 종목 탑5에서 살펴봤습니다. KB금융 먼저 봤는데요. 금융주에 지금 고배당 기대감이 많이 몰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 탑5의 금융주들이 또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KB금융은 현재 고점대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업 기대감에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오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추세도 좋고 상방도 열려있긴 한데 지금 자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 추세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보면 좋겠죠. 또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 살펴봤는데 이게 HBM과 관련된 또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을 같이 큰 흐름으로 보면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좀 보수적으로 수급 흐름을 체크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오늘은 살짝 그 갭을 메우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의 반등은 하락 추세에서 나온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내일 당장 외국인의 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탑5 종목 중에서 오늘 꼽아볼 원픽 종목은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자리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흐름 그리고 이 종목만의 또 재료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꼽아 보았는데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저의 오늘 원픽은 에릭픽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뭐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또 에릭픽으로 뽑았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8만 5천 원에 내려오면 진입을 하셔가지고 21만 원에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21만 원 선을 딱 터치했더라고요. 그렇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눌린 구간 18만 5천 원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의 이 상승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대표적인 재료로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인 비관세 또 종목 업종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AI 관련된 모멘텀 역시 네이버의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정말 강한 상승 흐름 속에서 고점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또 차익 매물을 강하게 또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에릭픽으로 꼽아보았고 간단한 전략을 공유한다면은 자. 조금은 눌린 구간 그리고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방송에서도 조금 눌린 구간을 또 진입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일 시초가에 아무리 좋아도 내일 시초가에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 기준을 또 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11선 정도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11선
11선, 지금 기준으로 11선 기준인 20만 원 선, 또 진입가로,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자,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위쪽에 저항대이죠. 23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와 함께 유리한 종목이다.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60일, 21선 근처인 19만 원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정말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5 중에서 에릭 대표님의 에릭픽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가 11월에 정말 많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죠. 삼성전자를 팔아치운 외국인이 다 네이버로 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이버에 대한 순매수가 정말 많이 유입이 됐었고 11월에만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던 네이버. 저희 방송에서 지난 시간에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21만 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1만 원 선 어제 터치를 하면서 고점 부근에 다가섰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눌림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매수가 20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을 주셨습니다. 비관세 업종이라는 점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재료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여기에 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또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가지 종목들 외국인 탑5 종목에서 살펴봤는데 이 말고도 추가적인 전략들을 더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래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방송 이후에 10시 50분에 에릭 대표님께서 직접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내일 장을 열기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오늘 밀착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모두 챙겨드릴 거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의 전략 모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좀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좀 이 전략대로 따라가 보고 싶은데 이 전략대로 따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내 계좌의 상승률이 찍힐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상승률 표를 통해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통신주 KT를 함께 공략을 했었죠. 11월 22일에 저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8.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KT는 양자기술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가져간다 강조해 주셨었는데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저희 엔터주 같이 공략했던 SM의 경우에도 저희 11월 6일에 방송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진입을 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9% 넘는 상승률 가져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가스공사와 세트레가이 11월에 저희가 함께 공략을 했었는데 각각 8%대, 6%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아래 보이시는 상승률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한 HBSP, 휴니드까지 2차 목표가 같이 도달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냈던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하지 않을 때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지 어떤 종목들이 시세가 날지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밀착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상승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같이 짚어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들 한번 같이 눈여겨볼까요?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T 아직 보유 중이죠. 해서 14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다음 날 진입을 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 구간이죠. 하락을 했을 때 또 저가 매수에 기회로서 진입을 했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전략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45,000원 부근에서 또 분할 매도로서
미리 수익분을 챙겨두고 나머지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하루하루 굉장히 다르고 오늘 강했던 섹터가 내일 정말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혹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꼭 하셔야 되고 무언가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야 끝까지 유리한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지금 고점 기준으로 20%대 상승을 또 도달했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일부 음봉을 만들면서 매물대가 나왔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시장 흐름 따라서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준비해 오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KT와 같이 정말 강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 목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만 1차 목표가가 너무 적어서 2차 목표가로 바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한전 KPS죠. 정말 거래량이 적다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소위 말해서 조용조용 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45,000원에 진입을 해서 1차 목표가 적은 구간 챙겨두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보유 중인데 어쨌든 오늘 고점 기준으로 11%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해서 이미 이전 윗꼬리를 만들었던 고점대를 충분히 넘어선 구간이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으로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QR코드 통해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추가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꼭 참여하셔서 아직 남아있는 이 한전 KPS의 상승분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수익 리뷰 살펴봤습니다. 먼저 KT입니다. KT는 상승이 나왔을 때 저희가 4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수익분을 챙겼고 현재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분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고 하루하루 강한 섹터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수급을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 일부 음봉을 만들기는 했지만요. 앞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렇게 KT처럼 앞으로 강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밀착 종목 중에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내가 여유 있게 챙겨가는 종목들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강한 흐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내 계좌에 챙겨둔다면 너무 좋겠죠. 이 종목 오늘 밀착 종목으로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밀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수익 리뷰 1차 목표가를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한전 KPS 살펴봤습니다. 원래 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기도 했는데 조용히 계속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1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1차 목표가는 넘어갔고요. 기존의 고점대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상방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방 여유가 있는 종목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추가적인 설명 추가적으로 좀 더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상방 여유분에 대한 전략까지 준비해 두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0시 50분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상방까지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한 번만 스캔하시면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이 밀착 종목 모두 챙겨가시고 방송 중에는 저희가 장중에 시황 관련된 자료들도 풀어드리고 단기 종목들도 순간순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너스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와서 투데이 증시 이슈들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주식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함께하는 에릭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방송 중에 드리는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분이 되면 이 QR코드도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주식광장 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모두 라이브 방송 그리고 팍스통신망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도 에릭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요. 이 안에서 이 주식광장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모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중에도 보너스처럼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들 저희가 공략주로 단기 공략주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시황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이 많은 혜택들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문체부에서 K 콘텐츠 기업이 한한령을 넘어 중국으로 간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문화 콘텐츠에 관련해서 하반기 내내 조금 부진한 흐름이 있었어요. K 콘텐츠 이렇게 계속 좀 부진한 느낌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다시 이제 이 콘텐츠에 대한 흐름이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배경에는 또 중국과의 문화 교류 확장 가능성이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 영상 콘텐츠 섹터가 되겠죠. 해서 사실 뭐 계속해서 방송이 진행되면서 드론, 뭐 조선 그리고 암호화폐 반복되는 재료에 저도 조금은 지겨워서 이렇게 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 종목군을 좀 준비를 해오고 싶었습니다. 해서 먼저 살펴볼 콘텐츠도 그렇고 이후에 살펴볼 주류업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또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사실 콘텐츠 관련 업종들이 올해는 올림픽이 있었죠. 이런 파리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방송들이 편성표에서 제외되는 또 흐름이 나왔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글로벌 이벤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또 지금 가장 강력한 재료인이 중국 관련 재료를 좀 보시자면은 뭐 일단 문체부에서 나서서 이런 협력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같은 부분들을 기대케 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서 뭐 우리가 지금 강한 이런 드론 그리고 조선 뭐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한 번쯤 살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 가지 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관련주 중에서 지금 추세를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가 있죠. 애니플러스는 사실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또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외를 받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장기간 이런 하락 추세를 굉장히 오랜 구간 이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현재 구간 조금 최근을 보시자면은 8월 14일 이런 실적 또 결과를 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강한 흐름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사실 이제 저점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뭐 단기적으로 2,485원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내려간다 했을 때는 2,210원 구간까지 또 저점 찍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인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이 종목 보면은 8월 14일 이 상승 흐름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다시 한번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위 물려 있는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크게 2,500원 부근에서 지지 후 강한 반등 나오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말씀드렸던 2,200원에서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신다면은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 좀 변곡점이 나왔을 때 밀착 종목으로도 준비를 해오고 싶은 종목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 분명히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팝 열풍에도 하반기 내내 좀 부진했던 K 콘텐츠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제 23일 지난달에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에서 문화 콘텐츠 그리고 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위급 대담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비춰진 만큼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애니플러스 살펴주셨는데 현재 좀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까지 조금 추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좋은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실적이 한 번 나왔을 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애니플러스 꼽아주셨고요. 이렇게 한 번씩 눌렸을 때 이런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본다면 이 종목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니플러스 같이 살펴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의 K 콘텐츠 뭐 조선이나 방산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신 이유가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12월에 또 오징어 게임 출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뭐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해외와도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또 문체부 장관이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저가라고 해서 또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죠. 정말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끝없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종목들의 재료 꼭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 전반적인 이런 콘텐츠 업황 기대감은 지금부터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종목을 잘 선별하신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러한 종목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서 뭐 드라마를 제가 뭐 즐겨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목은 알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앵커님 혹시 아실까요? 네, 어떤 드라마일까요? 정년이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저도 네. 이 컨텐츠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면서 네. 대략적인 부분만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TV에서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바로 이 정년이라고 하는데 일단 글로벌적으로 디즈니 그리고 기타 글로벌 TV쇼 부문에서 글로벌 순위 6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제작사는 결국은 실적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겠죠. 해서 이 정년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콘텐츠들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되었을 때 또 중국으로의 이런 콘텐츠 수출 같은 부분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드라마 수요가 정상화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로 인한 결국은 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설명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자, 앞서 보셨던 애니플러스처럼 정말 꾸준히 장기간 하락 추세를 만들어 온 종목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변곡점을 만들면서 장기 평선 위쪽으로 올라왔죠. 해서 조금 더 크게 보시자면은 자, 지금 최근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장기 평선 돌파 시도를 했고 한번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구간에서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해서 눌림목도 각도가 굉장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양이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아직 힘이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이 어떤 위치이냐 조금 더 살펴보시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그간 꾸준히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주가 자체가 레벨업을 했다 보실 수 있겠고 지금 그어놓은 기준선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주가 다시 한번 위쪽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쪽이죠. 다음 저항대를 향해서 갈 시도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만 노려봐도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 뭐 또 한한일령 관련돼서 재료가 나와주면은 정말 추가적인 돌파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해서 단기적으로 다음 저항대 그리고 조금 더 기대해 보자면은 그 다음 돌파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죠.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아까 정연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SNS에서 짤로는 정말 많이 봤었는데 이거를 제 제목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힌트를 주셨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국내 콘텐츠 제작사 주가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 그동안 편성 편수 감소 그리고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을 꼽았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상으로 보셔도 강하게 좀 들어올리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 다음 저항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저항대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점에서 잡아본다면 정말 손익비 좋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이 종목 앞으로 K콘텐츠 관련해서 한한령까지 해제가 된다면 더더욱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 좋지 않고 시세를 좀 주지 않았을 때 미리 챙겨둔다면 손익비 정말 좋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 종목, 밀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밤에 10시 50분 에릭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들 모두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팍스통신망에서는 이 방송 중에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내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황 관련 자료들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기 공략주까지 장중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50분 QR코드 닫히기 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꼼꼼한 전략 함께 살펴본다면 내 계좌의 상승률도 강하게 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달에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냈던 상승률 정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KT 경우에도 저희 8%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SM과 같은 경우 엔터주도 저희가 공략을 해서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세트랙 I 공략했었는데 11월에 6%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었죠. 그 밖에도 일진전기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저희 8%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휴니드의 경우에도 2차 목표가 16%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든든한 상승률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이 시장, 내가 혼자 공략했을 때 이 정도 상승률이 나왔었나 싶을 정도의 상승률 기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내일도 당장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하루하루 정말 이 변동폭이 큰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도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품업계가 연말 대목을 겨냥해서 이런 좀 연말 분위기를 반영한 개성 넘치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길거리만 살짝 나가보더라도
보더라도 주변에 보이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크리스마스 관련된 상품들이 정말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딱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소비가 좀 불황인 시즌에 지금이 딱 소비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저는 술을 막 즐겨 하지는 않는데 네. 사실 12월이 굉장히 좀 두렵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리가 워낙 많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님 송년회 혹시 많죠. 그렇죠. 네. 뭐 술을 즐기시는지. 저도 술을 하진 않는데 연말에는 그래도 또 주류 관련해서 좀 많이 살펴보시더라고요, 다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처럼 술을 즐기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사람이라면 참여를 해야 되는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고, 뭐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자면은 어쨌든 지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이런 주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수기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 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뭐 드론 그리고 조선 뭐 암호화폐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섹터이지만 분명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러한 또 테마성 그리고 섹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목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관련주를 살펴보자면 화이트 진로가 있겠죠. 화이트 진로는 대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는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아둔다면은 꾸준히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또 소개도 여러 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해서 이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져올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개별 또 노이즈가 있죠. 이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밀착 종목으로서 소개를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지금 구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 중단이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부분이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그리고 고점, 박스권 고점 돌파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뚫어내지 못하고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행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손절가를 잘 타이트하게 책정을 하셔야겠고, 웬만하면 이렇게 지금 워낙 고점이 낮아지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하이트진로 너무 좋은 기업이고 좋은 종목이지만 이 종목보다 추세를 더 잘 살리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종목명, 힌트, 자세한 전략 10시 50분 라이브 방송에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12월이죠.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 수능도 끝났고, 그렇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너나 할 것 없이 주류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런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종목 하이트진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구간이 좀 추세를 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체크해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개별 노이즈도 있는 만큼 아직은 그래도 리스크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무알콜 맥주 맛 음료 하이트 제로를 출시를 2012년에 한 이후부터 판매량 그리고 판매액 기준으로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소비량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으셨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은 이 추세를 제대로 만들고 있고 이 하이트 진로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의 상방이 열려 있는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류 업계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연말의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공략만 해둔다면 이 주류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갈 때 좀 어느 정도 손익비까지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있겠죠. 이 중에서도 밀착 종목은 가장 좋은 종목으로 꼽아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 힌트 주시죠. 네, 간략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일단 전 세계 30여 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일 소주가 대표적으로 동남아에서 굉장히 또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 또 남은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앞으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고 국내 주류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해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수출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바로 차트 살펴보시자면은 자 6월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흐름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곧바로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구간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나왔던 이 거래량과 이런 윗골이 달린 캔들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꾸준히 상승 시도를 함에도 아래쪽으로 장기 이평선까지 터치를 할 만큼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해서 지금까지 일정 구간 행보를 했다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이런 저점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은 오히려 이런 장기 이평선을 터치해주는 움직임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보시면 되겠고 이런 윗골이 강하게 만드는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죠. 자, 해서 지금 오늘 갭을 띄우면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금 12월 초 그리고 남은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런 주류 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성수기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나온 이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렇게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구간이 사실 작년 23년 형성을 했던 박스권 상단으로 완전히 또 안착을 한 모습이죠. 일부 주가가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그리고 말씀드렸던 재료들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고점대까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 고려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려면 QR코드 스캔하셔야겠죠.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주류업 관련해서 밀착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일 탄산주가 동남아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중국과 필리핀, 일본, 미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하게 해외 현지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오늘 이런 재료들도 가져가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방 흐름 열려 있을 때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죠. 현재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 안착한 모습 보이면서 주가가 레벨업하고 있는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윗꼬리를 강하게 만드는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들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흐름과 또 재료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고점 돌파 시도 가능성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잡아야 고점을 돌파했을 때 상승률 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 밀착 종목의 앞으로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이 종목명 정확한 대응 전략들은 모두 에릭 대표님과 함께하는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10시 50분부터 에릭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아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전략 잡아가시고 밀착 종목에 대한 혜택들 모두 챙겨가시고
하시고 내일 장중에도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